에드먼드 백하우스 경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. 첫 번째 시간에는 이분의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고요. 또 이번에는 두 번으로 이제 나눠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아마 3편으로 이제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2편은 이 동성연애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자이테오와 연인이었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쾌락에 빠진 동성연애자. 청나라 말기에 그 고위 관리인들과 친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. 그거 기억하시죠? 근데 거기에 이야기를 느끼시기 어떠셨는지는 모르는데,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이 동성연애자들이 다 조금 높은 사람들이에요. 저도 조금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.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위 관리인들이 아니고 고위 관리인들 자제분들이에요. 이 에드먼드 백하우스라는 분이 동성연애를 했다는 분들이 다 고위 관리인들의 자제분들이었다. 조금 놀랍기도 한데, 왜 그러냐면, 글쎄요, 중국, 청나라, 그 당시만 해도 유교 사상이 되게 되게 엄격했던 시대잖아요. 그런데다가 동성연애?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간통죄도 용서 못하는데 동성연애다? 아주 그냥 목숨 거는 겁니다. 동성연애 하다 걸리면 다 아마 사형일 거예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에드먼드 백하우스라는 분도 영국에서 1900년 봄에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오면서 되게 겁을 많이 냈었대요. 막 두려웠대요. 왜냐면 자기는 동성연애자잖아요. 근데 그걸 참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. 동성연애 그걸 참고 막 견뎌야 하는데 그걸 아마 본인이 못했던 모양이에요.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. 그런데 그 유교 사상이 강하고 금욕의 나라인 중국 청나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는 막 두렵고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와보니까 틀리거든. 이상하네? 자,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베이징에 이제 도착을 하고, 한동안은 적응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,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. 이렇게 정신을 딴 데다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막 일에 바쁘고, 이 중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, 그걸, 파악을 해야 하니까, 한동안, 제 생각엔 6개월 동안은 아마 정신없이 살았을 거라고요. 거다가 이제,
좀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입지도 이제 자기가 잡히고 나서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니네 성적인 취향이었던 동성연애가 또 이제 쏘고쳐 오르는 거죠. 근데 오히려 본인 그 지옥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중국 청나라가 아니네? 자기도 모르게 천국인 거예요.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. 정말 이런 데가 많았었다고? 무슨 얘기냐? 동성연애 벌릴 수 있는 장소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. 되게 유명했던 남창이라는 건 이제 그 남자가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걸 남창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창녀라고 하는데 이 창녀 반대말이 남창입니다. 아무튼 그런 술집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. 그 당시만 해도 베이징에.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. 되게 유명했던 데가 그래도 두 군데였다고 합니다. 한 군데는 뭐 숙춘당이라고 해서 뭐 또 벌칭, 그러니까 좀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또 있었대요. 뭐 추나설월요라는 또 그 집이. 그리고 두 번째가 심화문유라는 술집이었는데 이 술집의 또 다른 별칭도 뭐 신쟁욕지였다고 합니다. 이 신쟁욕지라고 한 별칭이 왜 그랬느냐? 이 심화문유라는 술집은 술도 팔고 동성연애도 하지만 대중목욕탕도 같이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되게 규모가 엄청 컸대요. 그리고 되게 우아했고.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유명했으면서 또한 여기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은 다들 만주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깨지거든요, 가면. 비싼 술집이고 또 남창들이랑 또 그 놀러 오면 이 사람들한테도 돈이 들어가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술도 엄청 또 요리도 얼마나 비싸겠어요. 그러니까 아무튼 한 번 그 들어가면 돈이 엄청 깨지는,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아니면 고위 관리인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, 이 곳을. 그러다 보니까 이 에드먼드 백하우스는 완전히 그냥 신난 거죠. 자, 이곳에, 그러니까 이 두 곳 말고도 또 여러 군데도 있었지만, 이런 곳을 자주 사용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느냐. 자, 황풍제의 동생, 또 다이테오와 동지였다가 나중에 적이 된 공친왕, 그의 아들, 그 다음에 광서제의 사촌형이었던 애신가닥 제단이라는 인물,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인물을 경친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영록의 아들 양규,
자, 영록이라고 하면은 자이테오의 숨겨진 연인이라는 그런 스캔들도 있었지만, 그냥 자이테오의 그 측근이었다고 하죠.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황제인 부의의 그 부인인 왕룡의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영록이에요. 아무튼 이분의 아들 양규라는 인물도 또 이곳에 많이 들락날락했대요. 그 다음에 그리고 태자였던 푸진, 그러니까 애신가닥 푸진도 여기에 들락날락했고요. 그 다음에 대학사 영경이라는 또 고위 관리인, 그 다음에 뭐 푸른, 재영, 푸른, 재영 다 애신가닥 그 귀족들이에요.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었다. 엄청 많았다는 거죠. 또 많아요. 거기서 또 이제 서양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에드먼드 베크하우스가 되게 유명했대요. 자,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 그러니까 에드먼드 베크하우스가 말년에 사랑했던 또 동성연애자가 한 명이 있었대요. 그러니까 마지막 연인이었던 거죠. 이 인물은 누구였냐? 자기 집에 집사로 일했던 그러니까 왕평이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집에 집사도 그 고용을 했다가 나중에 동성연인으로 발전이 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동성연애자였던 에드먼드 베크하우스가 중국 청나라 때 말기에 이런 남창들의 그 술집을 다니면서 아주 동성연애도 많이 했고, 거기서 만났던 청나라 말기 고위 관리인들, 만주 귀족들, 또 많은 또 서양인들과도 또 관계를 맺었다. 이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이상하게 물론 성적 그 내용이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못 드리죠. 그리고 그런 내용도 없어요. 사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만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